네, 안녕하세요. 해설가입니다. 오늘 시황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고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 있어서. 이 시황은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죠. 시황을 알아야지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할 수 있는 구간은 현금화를 하는 것이고요. 공격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매매 동향의 수급을 항상 체크를 해드리는 이유고요. 시황 없이 종목으로만 덤비면은 요런 구간에서 다 깨져버리죠. 거의 한 80% 종목들이 깨져버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수급을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코스피 0.65% 상승, 코스닥 0.5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시황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위쪽으로 시장은 더 움직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가 전고점이죠. 이제 코스피 시장입니다. 여기를 한번 넘어가는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또 이 구간에서는 막 쫓아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흐름을 체크하면서 차분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부터 다시 한번 수급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고, 이제 우리 시장이 전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세죠? 지금 거의 탑급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뭐 공매도 부분, 그리고 마르지 않는 예탁금, 개인들의 엄청난 자금,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수급을 보면요, 좀 의미 있죠? 장중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외국인이 2,500억,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조금 약간의 매도가 나왔는데 선물 시장에서 3,200억 그리고 콜옵션까지 31억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선물 콜옵션 한꺼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좀 더 위쪽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제 수급이 그렇습니다.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근거가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었죠. 항상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런 수급이 나왔다는 점으로 이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달려가지 않을까 시장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옵션 포지션의 수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를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오르면요 여기 이제 가격들이 콜옵션의 가격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외국인이 상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선물 포지션을 보면 이제 만기일 이후로 누적 포지션이 4,600억이죠. 주식이 외국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많이 팔아서 많이 없는데 선물 쪽에서라도 이제 좀 수익을 계속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만기일에는 선물에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갔죠. 이게 지금 현물에서 주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가 되지 않고 계속 팔았죠. 3월부터 보면은 외국인이 17조를 팔았고요. 기관이 12조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올해 1월부터 보면은 외국인이 27조를 팔았고요. 기관이 19조를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서 좀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공매도까지 연장이 되니까 더욱 이 파생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수익을 계속 챙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기를 이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정도까지 상승을 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 구간에 와서는 좀 경기주들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주들이 계속 지금 오르지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혀 코로나 이후로 크게 회복을 해주지 못했는데, 이제 좀 화학주가 최근에 좀 움직이고, 기계, 이런 쪽이 움직이는 상황을 봤을 때는 경기주들도 이 구간에서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관이 매매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기관이 매수를 해서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또 매도를 하죠. 쭉 매도를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갑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주들도 여기에 이제 타깃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못 오른 쪽, 그러면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경기주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주도주 군들이 장중 커뮤니티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LG화학 LG화학은 이제 매수는 잘 잡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제 매수는 잡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LG화학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번 상승 마디 구간에서는 좀 분할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챙겨 주시면서 다음 시세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목표치는 전고점이나 전고점 한번 넘어가는 정도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지금부터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챙겨 주시면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이유가 이 시황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요. 다시 보면은 이 구간에서 주도주들이 크게 빠지지 않았죠. 뭐 네이버나 LG화학이나 카카오나.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니까 요런 네이버를 볼게요. 요런 종목들은 바로 상승을 해서 정고점을 넘어갔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좀 그런 영향도 있지만 주도주들이 전혀 반영을 못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 이제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관이 이렇게 매물 폭탄을 던져버리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원래 주도주는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이번 마디 구간에서는 좀 전혀 다르게 움직였고 휴식을 많이 취했죠. 휴식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좀 챙겨주시면서 주도주는 한텀 쉬어가면서 10월달 실적 발표 이렇게 내용 나오면서 다시 한번 그 모멘텀을 이제 받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주도주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요 세 종목에서는 좀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LG화학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말씀을 드린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9월 22일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죠. 그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렇게 선조정을 받았죠. 선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올라오면 다시 또 아직 배터리 데이가 끝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면 좀 챙겨 주시면서 그 뒤에 흐름을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화학이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개발하는 게 아니죠. 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LG화학보다는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있죠. 양극재, 음극재, 코스닥 종목들 이런 쪽에서 좀 시세가 많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이제 탑재를 하는 방향에 따라서 양극재, 음극재 이쪽에서 좀 차별화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개별주 보시는 분들은 그 20일 전에 내 종목이 배터리에 어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이런 걸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제 테슬라 내용 나오면서 접목이 되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이렇게 보고요.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여기에 지지선 말씀드렸죠. 반등 타이밍 말씀드렸고 여기를 이제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지지를 해준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여기를 이탈을 하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탈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오면 여기 매물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럼 올라올 때 누가 큰 돈으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네이버는 이 3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 라인을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뭐 이제 지지를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 네이버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좀 이제 분할로 좀 챙겨주시면서 다음 흐름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도 이제 같은 관점인데요. 여기서 어저께 이제 대롱대롱 하고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카카오는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있죠. 뭐 카카오뱅크 상장도 있고. 그럼 이제 수급도 기관이 오늘 연기금이 좀 돌아오고 이제 좀 개선이 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 카카오도 올라오는 이제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로 좀 챙겨주시면서 이번 마디는 그렇게 주도주는 좀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이 시장의 상승 구간에서 주도주들이 영향을 받지 못했죠. 받지 못했고 지금 좀 시장에서 좀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주도주만 계속 올라왔던 지난번과 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제 주도주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도주 논리라고 있는데 시장이 주도주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시장이 고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죽이진 않을 거예요. 시장이 살아있는 한 주도주들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빠지고 요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그렇죠. 수급이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올라오는 구간 이렇게 내용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이 주도주 군에서 주도주가 가장 성장성 있고 좋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쪽으로만 집착이라고 할까요? 이쪽으로만 집착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이쪽도 뭐 단기적으로 이제 또 빠지고 하면은 다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번 상승 마디 이후로는 이 주도주 군들로만 집착을 하지 말고 뭐 경기주라든지 다른 쪽에서 지금 순환매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환매 그리고 못 오른 쪽도 보면서 이렇게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승 구간이 그렇게 나왔죠.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2업종, 2업종, 2업종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주들을 죽이지 않는 이런 흐름은요. 이제 몇 달이 남았지만 시장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막바지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올라올 때는 주도주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이제 좀 움직이거든요. 이제 막바지로 갔을 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테마들이 못 오른 쪽이 이제 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좀 맞추죠.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나옵니다. 이제 키 맞추기도 좀 나오면서 못 오른 쪽도 좀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죠. 이제 주식이란 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지금 초기에 우리 시장이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지금 그런 모습이 나왔죠. 요렇게 오늘 주도주 관련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형주 쪽의 바이오는 좀 다릅니다. 관점이. 그거는 이제 코로나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그 관점은 좀 다르고요. 이 2차전지 언택트 이쪽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은 말씀드린 NC소프트 돌파하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NC소프트는 정말 많이 쉬었죠. 7월, 8월, 9월도 좀 쉬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이 기관에서 계속 들어오죠. 연기금 중심으로. 보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험. 이제 이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이 중에서 저는 보험이 가장 매매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은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여기서 손실을 보면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수 인력들이 좀 보험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쪽 기관에서는 좀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 이제 돌파 확인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추세를 돌리는 흐름, 거래량까지 뭐 증가하면 좋죠. 그러면은 이제 좋은 자리다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내일 이제 다시 한번 좀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좀 거래량이 없어요. 계속 눈치 보고 있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경기주 쪽에 앞으로 좀 봐야 될 종목은 이제 두산입니다. 두산. 이제 두산 그룹주인데, 두산이 많이 못 올랐죠. 이제 두산 그룹주예요. 오르지 못하고 구조조정도 엄청 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좀 탈원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소외를 받고,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끝난 해 만에 막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지원을 좀 받았고요. 이제 자구안을 마련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은 이제 유상증자 뭐 1조 원대까지 발표를 했죠. 이제 그게 성공을 하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돈을 갚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풍력 이런 쪽으로 두산을 이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매각도 좀 나오죠. 이제 두산솔루스 매각을 하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자구안을 마련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 갚아버리면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는 거죠. 자체적으로도 회사 내에서도 이제 구조조정을 했고, 그런 이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쪽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상증자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보는 게 아니고요. 뭐 인프라코어도 뭐 매각이 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미 좀 반영을 했죠. 반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수혜가 이제 두산입니다. 두산은 아직 시세가 뭐 올라오지 못했고, 그룹 차원에서 자구안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면 두산도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요 자리인데 이제 상승하고 반까지 내려왔죠. 반까지 내려왔고, 이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이제 진행을 하고 들어간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한번 볼게요. 수급은 이제 기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오고 기관에서 지금 주포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은 좀 경기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혀 신세계 이런 종목이 전혀 오르지 못했죠. 오히려 코로나 때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죠. 백화점이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기관이 고점에 있는 주식들은 매도 매물 폭탄을 내고 있는데, 저점에 있는 주식들은 이렇게 입질이 오죠. 슬슬.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내일 함께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영상이 30분도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관심을 가지셔라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내일 종목들 보면서 시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영상 올리면은 댓글도 자주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소통하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저도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매일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